58세. 사회에서는 아직 한창 일할 나이라고도 하지만 정년 퇴직이 점점 앞당겨지는 요즘 세상에선 그 나이에도 퇴직이 현실입니다. 특히 한 직장에 30년 넘게 몸담았던 사람이라면 퇴직이라는 두 글자는 막막함 그 자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금 받았으니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퇴직금은 생각보다 금방 사라집니다. 자녀 교육비, 대출금, 생활비 몇 년 지나지 않아 통장은 다시 제자리. 일도 없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제2의 삶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이 58세 전직 은행원은 좀 달랐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는 인생의 진짜 파라다이스를 발견합니다. 자, 이제부터 그 반전 스토리를 따라가 보시죠. 그리고 당신의 은퇴 준비 지금 점검해 보세요. 본론 퇴직 후 반전 인생을 만든 세 가지 열쇠. 은퇴 후의 삶은 누군가에겐 고요한 낙원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허탈한 무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건 은퇴 전 어떤 준비를 했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은퇴 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퇴직금 3천만 원으로 주말 농장. 이게 내 두 번째 직업이 될 줄이야. 이름 강태수 가명, 전직 은행원 58세 은퇴, 반전 포인트 소액 투자로 시작한 텃밭 창업. 강태수 씨는 3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58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약 3천만 원. 처음엔 그 돈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3개월, 아침마다 깨어나도 할 일이 없고 아내는 바쁘고 친구들은 아직 일하는 상황에서 그는 외로움과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주말 농장으로 소득 만드는 60대들 영상을 본 게 계기가 됩니다. 그는 서울 근교에 300평짜리 임대 텃밭을 빌리고 소규모 작물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에게 나눠주는 재미로 하다가 점점 주변 이웃의 수요도 생기고 동네 마트에 납품까지 하게 되죠. 지금은 소규모 도시 농업으로 월 1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냅니다. 무엇보다 매일 햇볕 쬐며 흙 만지는 삶이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퇴직금. 처음엔 허무했죠. 그런데 그 돈이 내 인생 후반전을 위한 씨앗이 될 줄은 몰랐어요. 사례 2. 퇴직 후에도 통장이 일하게 만든 비결. 바로 배당주였죠. 이름 이성자 가명, 전직 은행원 58세 은퇴, 반전 포인트 연금형 배당주, 포트폴리오 구축. 이성자 씨는 퇴직 후 퇴직금 약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주식시장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주식은 위험하다. 노후 자금은 은행에 묻어두는 게 낫다. 하지만 이성자 씨는 10년간 은행에서 자산관리 업무를 하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배당 성장주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우량 기업과 리츠아리아이티스, 이국 고배당 ETF 등을 분산 투자해 연 56% 정도의 배당을 꾸준히 받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매 분기마다 통장에 꽂히는 배당금이 평균 월 90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과 임대 수익을 더하면 은퇴 전보다 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냥 조용히 사는 은퇴자일 수 있지만 제 통장은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전 이제 시간만큼은 제 맘대로 쓸 수 있는 진짜 부자가 된 셈이죠. 사례 3. 내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 퇴직 후에야 알게 된 꿈의 무게. 이름 조민철 가명, 전직 은행원 58세 은퇴, 반전 포인트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은 카페 주인. 조민철 씨는 퇴직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리스타 자격증 따기였습니다. 사실 그는 20대 시절부터 커피에 대한 로망이 있었지만 은행에 입사하면서 꿈은 접어야 했죠. 그는 은퇴 후 6개월간 커피 교육을 받고
작은 상가 한 칸을 임대해 본인만의 감성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원이 카페 사장 되기까지라는 콘텐츠로 SNS를 꾸준히 올린 것이 반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인근 직장인과 주민들 사이에서 커피 맛집으로 소문나며 월 매출 60만 700만 원 수준, 순이익은 200만 원 이상이며 무엇보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며 매일 활기차게 살아간다는데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퇴직 후에야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고민하게 됐어요. 하루에 100명 이상 마주하며 웃을 수 있는 지금이 저는 인생 최고의 시간이에요. 결론, 퇴직은 끝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 위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퇴직금을 소비로 끝내지 않고 재투자로 연결했다는 것. 누군가는 소액으로 소득을 창출했고 누군가는 자산이 자산을 낳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또 어떤 이는 꿈을 실현하며 인생의 만족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느 길을 걷고 계신가요? 퇴직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후회가 될지 파라다이스가 될지는 당신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퇴직금으로 다시 시작되는 인생을 꿈꾸세요. 요즘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참 공통된 고민이 많습니다. 퇴직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 돈으로 진짜 노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퇴직금은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연료입니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퇴직금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보통 은퇴자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비형 은퇴자입니다. 여행, 차량 교체, 집 수리 등으로 퇴직금을 순식간에 씁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다시 생계형 알바를 찾죠. 다른 하나는 전략형 은퇴자입니다. 퇴직금을 돈이 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합니다. 즉,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씨앗 자금으로 보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세 사람 도시농업으로 소득을 만든 강태수 씨, 배당 포트폴리오로 월 수익을 만드는 이성자 씨,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든 조민철 씨, 모두 전략형 은퇴자였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그 전략을 세웠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퇴직금은 소득 창출 자산에 묶어라. 퇴직금을 단순히 예적금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물가 상승률, 세금, 예상 수명 아무리 아껴 써도 결국 바닥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배당주나 리츠, 리스크가 적고 매년 혹은 분기별로 꾸준한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특히 우량 배당주는 은퇴자에게 최고의 현금 자판기 역할을 합니다. 소형 임대 자산, 월세 3,05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안정감을 줍니다. 소자본 창업. 단, 이건 신중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카페, 편의점 여는 건 위험하지만 자기 취미나 경험 기반의 소형 사업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자처럼 SNS를 활용한 브랜딩도 중요하죠. 둘째, 은퇴 후에는 돈보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사람은 목적이 없으면 금방 무너져요. 몸도 마음도 그리고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이미 있는 루틴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는가? 내 시간을 스스로 설계하고 있는가? 내 경험을 다시 쓰고 있는가? 위에서 말한 조민철 씨의 카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돈만 벌려고 한 게 아닙니다. 커피에 대한 열정, 사람과의 소통, SNS를 통한 기록, 이게 모두 그분 인생에 가치를 더한 거죠. 셋째, 혼자 준비하는 은퇴는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제 경험상 거의 확실합니다. 혼자 머리 싸매고 유튜브 보고 재테크 책 보고 준비하는 분들 많아요. 물론 그런 정보는 도움됩니다. 하지만 실행은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꼭 상담을 받으시라고 권유드립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로요. 퇴직금 총액 얼마이고 몇 년치 생활비에 해당되는가? 월 고정 지출 현재 얼마이며 은퇴 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현금 흐름 자산 국민연금 외에 어떤 수익이 있는가? 건강 상태 및 보험, 장기 요양이나 의료비는 준비됐는가? 노후 주거 계획 전세, 자가, 시골 이주, 실버타운 등 이런 것들만 정리해도 은퇴 후 10년, 20년을 예측할 수 있고 위험 요소를 미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성공한 사람들의 진짜 공통점. 제가 수백 명 넘게 상담하고 만나본 결과 은퇴 후 만족도 높은 사람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꾸준히 실천했다. 주식이든 텃밭이든 작은 장사든 일단 시작하고 6개월 이상 밀어붙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었다. 하루의 일정이 규칙적이고 그 안에 나만의 즐거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했다. 혼자 지내는 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소모임, 온라인 네트워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과의 접점을 만들고 있었죠. 마무리하며 당신의 퇴직금은 어디로 흐르고 있나요? 끝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퇴직 후의 삶에서 당신은 돈을 쓰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사람인가요? 이 차이가 결국 은퇴 후 10년, 20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앞서 사례로 소개한 세 분처럼 퇴직금은 단지 끝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두 번째 인생의 시드세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방향으로 그 씨앗을 심을 건가요? 이 글이 그 방향을 찾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